오늘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요. 우리 선생님이 관찰일지를 적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교사 교체 있거나 딱 2 학기 요 시점에 좀 많이 신입 회원들이 많거든요. 2-3 월에 굉장히 많고 8-9 월에 또 많긴 해요. 가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1 학기, 2 학기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중간에 하면 기존에 있는 관찰일지하고 연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 학기쯤 끝날 때 그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2 학기가 시작되는 요 시점에 신입 회원들이 많은데 그때 제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사용법 강의를 좀 안내를 드리긴 하지만 그건 녹화본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 요 시즌에 한번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피곤하실 텐데 어서 오세요. 제가 요 선생님들은 그 비디오를 포커스 모드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안 켜셔도 되고요. 킨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뭐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은 쓰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신입 선생님 이미 우리 기관에 선생님들이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들어와서 물어보기에 좀 뭐하다 하시는 선생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이트는요.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치면 있어요. 육아일지 되는데 관찰일지긴 하죠. 왜 제가 육아일지라고 했냐면요. 나중에 부모님을 사용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어린이집에 투입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육아일지까지 요렇게 통틀어서 넣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이트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사 교육을 관찰일지 교육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요청하는 게 상호작용, 관찰일지, 보육일지일 거예요. 근데 보육일지하고 상호작용은요. 제가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한 번 교육하고 두 번 교육하면 변화가 보여요. 그런데 관찰일지는 3 월에 진짜 많이 받거든요. 요청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관찰일지를 선생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고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겠다고 해요. 근데 1 학기가 지나고 나서 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했던 관찰일지 좀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3 월에 전달드린 그 내용을 숙지하고 좀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거의 없어요. 관찰일지 교육이 그래요.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찰일지 쓸 때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아 나는 관찰일지가 변화가 없다. 뭘 계속 교육을 들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인제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교수자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뭔가 성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뭐가 문제였냐면요. 선생님들은요. 관찰일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관찰을 하려고 안 하고 기록에만 너무 사활을 걸어요. 관찰일지의 핵심은 관찰이에요, 관찰. 거의 70-80%를 관찰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 이렇게 적으면 된대.'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단톡방에서도 정말 질문 많이 하죠. "평가제 이렇게 하면 된대요." 평가제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중심성, 교사로서의 중심성은 없어지고 관찰일지의 관찰도 없고 기록에만 포커스 거의 90%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몰아서 하는 서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이란 게요. 놀이 중심일지 혹은 선생님 상담 앞으로 배부돼야 될 생활기록부 안에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게 아이들의 관찰이거든요. 관찰을 하면서 놀이를 잘 구현하고 놀이 지원을 하고 또 아이마다 특성을 반영해서 관찰지 적고 이를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관찰일지 적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업을 듣지만 교육을 듣지만 웬만한 교육에서는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지 무엇을 관찰하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관찰을 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좀 풍부해서 봐야 보여요. 정말 그래요. "쟤는 왜 저렇지?"가 아니라 '아 저 연령의 아이들은 저렇지 않은데 아직 쟤는 이걸 모르는구나.'가 보여야 돼요 선생님들은.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쟤는 왜 저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이런 식으로 애들의 발달이 보이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찰일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개발했어요 그냥.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구성을 갖춰야 하는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있죠. 인제 보육과정.
이제 그게 나중에는 영유아 교육 과정이 되겠지만 그 교육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수준별로 제가 다 맞추어서 선생님이 인제 그 연령의 체크만 하면, 그리고 그 연령이 무엇인지만 알면 체크를 하고, 그 체크가 나중에 문장으로 구현이 되고, 매달, 매달 그 아이들의 변화를 또 체크하고,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알게 되고, 체크하면서 매달 체크하는 게 누적된 매일의 행동이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걸 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 연령은 이런 걸 하는구나.' 알게 되고,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매달 매달 알게 되고, 그 아이의 변화도 보이고, 상담할 때도 쪼끔 연계가 되는 되게 큰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은 기관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좋은 거는 1 학기 8 월에 정말 배부 많이 했을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께서 이거 받고 정말 우리 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부모님들은요, 문제 행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아동 중에 좀 경계성 있는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성이 있지 않은 아이들, 일반 아동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진짜 이 연령에 잘하는 게 맞나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잘 전달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상담 때 1 학기 총평에 잘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맨날 키즈 노트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그래서 몇 세들이 할 수 있는 걸 뭘 어떻게 잘한대요. 되게 구체적인 게 궁금해요. 이게 상담 오면 "친구 관계는 어때요? 뭐 하고 노나요?" 하는데 맨날 내가 잘 논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이 연령대는 원래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는 뭘 잘하고 뭘 못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게 굉장히 궁금해서 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배부자도 이렇게 정렬돼서 나가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연령대 이런 거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라고 해서 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우리 자랑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사용하면서 부모님이 또 소개하고 해서 원어머 집이 실질적으로 잘 된 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이걸 정말 사활을 걸고 "선생님들 열심히 작성하세요. 선생님들 이거 할 때 정말 상담할 때 정말 제대로 하세요."라고 상담도 막 이거 열심히 꼼꼼히 체크하신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원장님이 많으세요. 그래서 매월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인제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기록을 누적된 기록 있죠. 평가지에서 요하는 것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작성하는 관찰일지는 우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고유 업무예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만 잘 봤으면 좋겠어요."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보육일지는 하루 종일 노는 우리 반 아이들의 놀이 기록이 돼야 되고, 관찰일지는 한 달 동안 매일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 한 달 동안 우리 반 아이의 한 명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개별의 특수성, 고유성이 반영된 기록이어야 돼요. 보육일지하고 관찰일지는요, 없어지지 않는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거 절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적느냐 잘 적느냐? 잘 적으면 뭐가 좋을까요? 잘 적으려니까 머리가 아파하지만 대충 적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어내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기 싫은 업무가 되는 건데,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잘 되면 정말 술술 적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 아까 저 너무 궁금해서 오셨어요." 하신 선생님한테 꼭 오늘 끝나고 이쁜 선생님이니까 저한테 채팅으로 "저 한 달 포인트 좀 주세요." 해서 아이고 한번 써 보세요. 나중에 요거 보시면 천천히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관찰일지 관찰 기록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 우리 아이들 도움을 받으세요. 잘 쓰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대신 써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발 선생님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팔면 안 되거든요 원래. 네. 원래 뭘 팔면 안 되냐면, 주위에 워낙 요즘 많아요. 어디든 크티도 있고 어디든 막 사이트에서 많이 파는데 뭘 파냐면, 기존에 관찰일지 잘 쓴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 거를 공유해 드려요." 이러고, 이거 정말 개인 정보거든요. 나중에 저 진짜 그런 선생님들 걱정돼요. 여기 계신 혹시 원장님들이 우리 선생님 진짜 이런 거 잘 써서 판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 취업 규칙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그거 진짜 우리 아이의 개인 정보잖아요.
이름하고 이런 게 들어가지 않지만 그 연령에 그 어디에 어디 어린이집에 있었고 이 선생님 소속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그걸 이름을 지워서 우리 제가 작성한 아이들 이거 몇 영세 1 년치, 한 달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임의로 적은 거 아닐 거고 아마 기존에 내가 우리 반 아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정말 제가 봐서는 요즘 불안불안한 게 그게 나중에 큰일이 터질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님께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으면 그건 우리 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한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적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있네. 그럼 문장을 쪼끔 따라서 혹은 '아 이런 문구로 적으면 좋겠구나. 아 내가 관찰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도 놓쳤네. 이 선생님이 잘하는데' 진짜 그 선생님이 잘 적는 선생님이지 못 적는 선생님이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분이 개인으로 파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검증되지도 않고 그냥 양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관찰 기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은 대부분 그거를 구입하는 선생님은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신 선생님들은 밀어 넣고 일처럼 밀어 넣고 한꺼번에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아이들을 관찰하는 데 1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찰일지 적을 때는 매달 매달 적는 거는 규칙적으로 적어야 되지만 1 학기 총평에는 매달 매달 적은 게 쫙 나와서 그럼 3 월에 비해서 8 월에 이 아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총평이어야 돼요. 총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평이 정말 내가 수기로 적는 내가 매달 매달 이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잘 적고 있는지 그다음에 1 학기 총평은 그냥 뭐 영역별로 적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의 1 학기를 대표할 수 있는 발달 변화가 일어난 걸 잘 적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평가제도 정말 통과가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이게 제가 22 년도에 개발을 했거든요. 22 년도에 개발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매년 쪼끔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25 년도에는 제가 챗GPT도 넣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맨 처음에는 걱정을 정말 원장님들이 많이 했어요. 이거 평가제 내용 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저를 정말 100% 신뢰하시는 분들은 평가제 그대로 내서 관찰자 가서 너무 칭찬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안해하신 분들도 수기로 막 적긴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들 하세요. 일부러 평가제 때문에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되게 쉽기 때문에. 기존에 누락된 아이들도 막 적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총평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왜 쓰는지는 아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원을 쓰는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 되게 당당하게 쓰는데 그런 분 있잖아요. 컨설팅 하시는 분 중에 음 되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 있죠. 그냥 어디 기관에 원장님이 와서 컨설팅 해 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오면 이걸 처음 보니까 '어 이거 뭐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말고 수기로 적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원장님이 "아니 발달 변화가 이렇게 잘 드러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막 역으로 막 설명하면 이제 그분들이 컨설팅 오셨던 분들이 그렇긴 하네요. 저 이거 한 장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역으로 막 가르쳐 주는 상태까지 됐다고 합니다. 평가제도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발달 변화가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평가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는 없어요. 1 학기 총평을 왜 하는지 목표만 뚜렷하시면 돼요. 그걸 수기로 하든 어떤 도구를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게 우리 반 아이 것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인제 신규 회원하고 기간 회원 중에 신입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신입 선생님 있으면 어 사용법 강의 잘 들으시면 되고 혹시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 쓰고 싶은데 뭔가?' 싶어서 들어왔어요 하는 선생님 계시죠. 이쁜 선생님들 이 금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오신 이쁜 선생님이 계시면 이 강의 끝나고요. 강의 끝나고 저한테 채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사용권 한번 드려 볼게요. 한번 써 보세요.
생각보다는 쉽고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 보실 수 있는 이쁜 선생님들은 끝나고 저한테 우리 채팅방에서 저한테 개인 챗 할 수 있거든요. 채팅을 주세요. 자, 지금부터 사용법 강의를 시작할 텐데, 자, 앞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관찰일지 왜 적어야 될까요? 관찰일지는 왜 적어야 될까요? 관찰일지는 왜 적어야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의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관찰일지는 왜 적어야 될까요? 정말 이거 안 없어지는 한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예요. 내가 초등학교 교사하던 무슨 그 생활 기록부 적잖아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들 연습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교육부에서 유보 통합이 되면 나이스로 연계될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나이스에 적는 생활 기록부가 관찰일지예요. 1 학기 총평 적잖아요. 1 학기 총평 그죠?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관찰일지를 왜 적냐면 보육일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관찰일지는 한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이게 발달에 만든 행동인지, 혹은 이 아이가 행동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한 달 동안 이 대상,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 이 대상 아이가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어떠한 고유성이 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달의 특이한 사항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달의 특이사항을 적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뭘 적냐면 내 말 안 들은 걸 진짜 많이 적어요. 교사의 말 안 들은 건 너무 많이 적는데 이 아이의 한 달 동안을 쭉 지켜보면 특이사항을 보면 밥을 스스로 안 먹다가 인제 어느 순간 딱 한 번 정도 지가 숟가락을 써서 먹은 적이 있다면 그것도 특이사항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뛰지 마. 얘들아 뛰는 거 아니야."면 뛸 건데 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특이사항 적으라고 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떼 부리는 거 혹은 진짜 뭐 기어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나 눈에 보이는 특이사항을 적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 행동이 좀 변화가 있든지 혹은 좀 나빠졌다든지 그러한 것을 적는 게 관찰일지입니다. 이왕이면 그 내용이 표준보육과정 범주 안에 있는 골고루 영역이 구성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내가 그 영역을 누락하지 않고 얘를 제대로 관찰하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내가 표준교육 과정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누락하지 않고 잘 적지만 입력이 대부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선 표를 펼쳐 놓고 수기로 적는 선생님들은 표를 펼쳐 놓고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영역에서는 아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 영역에서 이거 할 수 있구나.' 누락되지 않게 골고루 이 아이의 강점에 대해서 고유성에 대해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내 말을 안 들은 거 적거나 그냥 나하고 대화 나누는 거 있죠. 언어 부분, 의사소통 부분만 적는 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내가 수기로 적는다 하면 선생님들 한번 선생님 관찰지 보세요. 신체 활동이라고 하지만 대화한 거 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은 선생님 관찰지, 수기 관찰지 보면 진짜 잘 적는 선생님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요. 이미 잘 적는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발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 관찰이 정말 잘 적어요. 그런 선생님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사전에 공부가 되는 선생님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적으라고 하니까 적나 보다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선생님이 해야 할 거 많고. 그래서 "요 정도면 그냥 평가제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세히 적으려고 노력해 보세요."라는 뭐 첨언만 드리고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는데 관찰일지는 한 달 동안 나와 함께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고유성, 특수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한 달, 한 달 매달 적으면 6 개월 정도 되면요. 이제 변화가 보여야 돼요. 3 월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영역별로 골고루 적었다면 그 영역에서 뛰어난 변화가 있는 달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잘하다가 딱 무슨 달에
퇴행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던 애가 그때부터 멈추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6 개월 동안 왜 그런 변화가 있었지를 파악하는 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파악하는 걸 1 학기 총평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1 학기 총평에 적고 매달, 매달 작성한 관찰 일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의료 기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상담할 때도 언제든지 이 자료를 뽑아내고 뽑아서 "맞아요 언니 3월 때는 애가 이랬고요." 대부분 5 월이나 6 월에 상담 많이 하고 나중에 10 월, 11 월에 상담 많이 하죠.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관찰지 쫙 뽑아내고 그걸 그 자료를 토대로 지금 아이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엄마가 궁금한 거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상담을 선생님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그걸 바라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찰일지는 오늘도 우리 채팅방에 그랬잖아요. 평가지에서 이걸 안 보는데 안 적어도 되나? 아이 절대 아니죠. 평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고유 업무이니까. 그죠? 그럼 평가지에서 만약에 휴게 시간 체크 안 하면 휴게 시간 안 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고유한 업무인데 우선 선생님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보육일자고 관찰지는 내가 적어야 하는 건데 그걸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적는 게 좋습니다. 보육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반에 일어나는 놀이를 중심으로 적는 거고 관찰일지는 이 아이 한 아이의 한 달에 한 번 적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일어난 이 아이의 특수성, 고유성을 적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매달 매달 쌓이는 것들이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평가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1 학기 총평이죠.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은 매달 작성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매달 매달 작성하는 거 이제는 뭐 체크에 누락되는 거 없잖아 하는데 1 학기 총평 정도는 하는지 왜? 그걸 해서 부모님 상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쩌면 병설 유치원처럼 우리는 생활기록부를 배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기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기도 해요. 부모님한테 "이 아이의 1 학기 동안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도 보면 1 학기 생활기록부 오잖아요. 그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도 똑같이 생활기록부가 배부가 해야 될 거예요. 그 기반이 관찰일지인 거예요. 그래서 평가지에서 중요한 건 매달 적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1 학기 총평, 일 1 학기 동안 누적된 관찰 기록의 변화를 잘 드러내게 적는지 대부분 관찰일지 1 학기 총평에서 걸리는 기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발달 변화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1 학기 총평을 체크했는지 고것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평가지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1 학기 동안 이 아이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선생님이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교사로서 중요한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가장 좋은 게 표준보육 가정의 연령별 범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달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세밀하고 그다음에 아이마다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아이의 행태는 왜 그런지 알려면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표준불가정 범주에 있는 내용만 선생님이 숙지하셔도 '이 연령대는 이걸 할 수 있구나. 아니 이 연령대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지원하고 상담을 연계하는 것. 이게 정말 교사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모든 걸 나는 잘한다. 뭐냐? 매달 관찰일지 작성하고 그 내용을 나는 두세 줄, 양 이런 데 치부치지 않고 표준 보육 과정의 기반이 되어서 좀 골고루 적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다음에 매달 매달 적으면서 이 아이의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 나는 좀 자각하고 있다. 그다음에 1 학기 총평도 그동안에 있었던 총평을 발달 변화가 잘 드러나게 총평을 작성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연계성 있는 부모님한테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1 학기 총평을 토대로 나는 1 학기 생활 기록부를 배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이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있으면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안 쓰셔도 돼요. 수기로 잘 쓰신다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매달 기록하고 누적된 기록 데이터 자료 분석하고 이런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 저 이거" 특히 유아반 선생님들. 유아반은 1대 15 지방으로 내려와서 20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20명 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내가 쓰던 그대로네요." 하시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술기도 쓰고 관찰일지가 처음이다. 이 기관에 처음 근무했다. 나는 어리직 교사라도 좀 아직까지 미숙하다. 좀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경력이다. 적용력이다."라고 하면 관찰지는 이런 걸 해야 되고 나는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제와 뭐 유보통합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관찰일지, 보육일지는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고유한 업무예요. 이거를 막 싫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이 교사로서 교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진 한 관찰일지와 보육일지는 항상 잘 써야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잘 쓰는 게 좋겠죠. 그냥 나중에 미뤄서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왜? 경력이 쌓일수록 관찰일지를 적다 보면 제대로 적다 보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담을 연계할 수 있죠. 보육일지도 잘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반의 놀이 흐름이나 놀이 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언제 없어지나 언제 없어지나 기다리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하세요? 그죠? 예. 갈수록 좀 편할 거예요. 처음엔 시스템상 쪼금 어려웠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개발에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보고 '아 요런 걸 좀 업그레이드 해 볼까?' 나중에 지금 온라인상으로 부모님 상담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원장님들이 온라인으로 원장님 부모님 상담한다면 부모님들이 정말 깜짝 놀랄 거 이런 시스템을 쓴다고 깜짝 놀랄 건데 해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관찰일지 교육을 하면 이 선생님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뿐이라고. 왜? 이 아이의 관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록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없어서 기록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매달, 매달 쪼끔씩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이요. 제가 나중에 잘 쓴 관찰일지도 보여 드릴게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갈수록 이 총평이 늘어나요.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거든요. 정말, 정말. 나중에 제가 시스템에 보여 드릴 텐데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딱 요 칸만 출력이 돼서 이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요 밑에 빠 보면 요 밑에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게 3 월부터 7 월까지 적은 총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예 소장님 이거 출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만큼만 쓰면 돼."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힘든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뭘 이렇게 많이 썼어요?" 했더니 근데 줄줄 써져요. 이제는 아이들이 보여서요. 이거 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런 셈이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개별적으로 쓰시거나 혹은 부모 상담을 위해서 좀 이 데이터 자료를 조금 제공하기 위해 쓰거나 매달 매달 썼더니 '어라 관찰일지가 기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공된 누군가의 관찰일지를 본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의 제대로 된 보육과정 범주에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 제가 보여 드릴게요. 로그인 회원 가입하면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뭐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은 교사일 경우에 저 이렇게 자세히 적었는데 잘 체크를 못 하세요. 교사일 경우에 일반 회원이고요. 기관 회원은 원장님이 대표로 가입하고 여기에 선생님을 등록하면 선생님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냐? 기관 회원 원장님이 가입하고 "선생님도 기관 회원 가입해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따로 다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탈퇴하세요, 탈퇴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내가 우리 원의 대표이다."라고 하면 기관 회원을 가입하시고 기관 회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 인증이죠. 이름이 안 적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본인 인증하고 나서 기관 회원으로 체크하시면 기관 회원으로 가입이 돼요. 그럼 그때 다 가입하고 나서 그때 인제 선생님이 사용할 이메일 아이디, 전화번호, 이름 등록하면 거기에 등록된 내가 기관장으로서 우리 선생님을 등록해 놓으면 그 선생님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기관인 경우에는 따로 선생님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선생님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 교사이다."라고 하면 일반 회원 체크하고 요렇게 본인 인증하고 이메일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비밀번호는요. 특수 문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이었는데 이게 변동은 안 돼요. 만약에 음
그 내가 사용하는 일정이 지났다 하면 기간에는 다시 로그 가입을 하시면 돼요.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시면 돼요. 1인 1 계정이어서 근데 이 계정이요. 이메일이거든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탈퇴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1인 1 계정이니까 내가 다른 메일로 가입하시면 돼요, 다른 메일. 여기 보면 카카오톡 가입도 되고 일반 이메일도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일반 회원으로 써 보다가 다른 이제 기관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면 기관을 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가입도 있고 일반 이메일 가입도 있거든요. 뭐 두 개 중에 하나 써서 기관 회원 이거 두 개 뭐 통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그건 저한테 상의해 줘요. 그럼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뭐 "굳이 이걸 이렇게 하실래요?" 하거나 아니면 "아 그럼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할게요. 자 로그인하면 뭐 우리 아이들 소개, 관찰 사용법도 있어요. 쉽긴 하거든요. 사용법도 있고 뭐 결제. 아 결제하기 보면 기관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원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달 월 비용도 있고 연간 비용도 있는데 음 한 아이당 1,000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고걸로 계산 이건 데이터 비용이어서 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클라우드 비용이거든요. 저도 그 일정한 클라우드 되게 공신력 있는 서울에 있는 목동 KT 센터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그 클라우드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당 1,000원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 명이면 그래도 1,000원 깎아서 19,000원, 28,000원 이렇게 49,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되냐면 교사 5 명, 10 명, 15 명. 교사가 15명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15 명이 넘는다. 나는 우리 반 아이를 쓰는데 15 명이 넘는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교사 5 명이면 4천 한 달에 4,900 원. 교사가 10 명을 한다 하면은 9,900 원. 그다음에 14,9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 달 비용이고 연간을 하면 좀 더 싸게 드렸어요. 쪼끔 더 싸게 쪼끔 더. 그럼 얼마든지 이건 기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당 1,000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 원이면 진짜 좀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어 이거를 결제를 하셔야 인제 원화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늘 예쁜 선생님들 '아 이거 뭔지 궁금해서 왔어요.' 하는 선생님들이 이 금요일 비 오는 금요일 쉬어야 되는데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 오늘 강의 들었는데요. 한 달 사용권 주신다고 해서." 하면 회원가입하고 나서 저 "회원명 누구누구인데."라고 하면 제가 포인트를 넣어 드려요. 그 포인트가 뭐 교사 5 명 전 5명 아이를 봅니다. 10 명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뭐 4,900 원, 9,900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 드리면 그 포인트로 결제하면 무료로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예쁜 선생님들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자 결제를 하고 나면 여기 관찰 노트 들어가서 저는 기관 회원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관 회원으로. 그러면 "나는 원장이다."라고 하면 선생님 관리소 선생님이 다 등록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선생님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선생님 이름 김혜수, 선생님 메일이요. 명확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로그인하는 정도니까. 뭐 다음 뭐 전화번호 선생님 등록하는 거예요, 저장. 그럼 김혜수 선생님 여기 등록이 돼 있어요. 그죠? 선생님 등록돼 있고 원장님이 맨 처음에 우리 선생님을 등록하면 이렇게 딱 등록하면요. 선생님한테 카톡이 가요. 카톡이 가요. "우리 아이들 회원가입 되셨어요." 라고 이메일은 이거고요. 카톡이 가요. 카톡이 가거든요. 그 카톡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비밀번호 인제 선생님은요. 내가 등록한 우리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요청한 이메일이 있겠죠. 요거랑 첫 번째 비밀번호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비밀번호 여기 공지사항 가면 선생님이 기관회원 처음에 신학기 체크할 거, 사용 교사 등록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비밀번호는 이겁니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사 등록하는 방법 첫 비밀번호는 QWR 432 이래요. 모든 선생님이 그래요. 모든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등록했다."면 선생님은 요거랑 첫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그러면은 나의 개인 비밀번호 변경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건 기관 회원이에요. 그냥 '나는 교사 개인이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을 이거 수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김혜수 선생님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디로 들어와서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직을 했어요. 다른 기관에 가거나 인제 업무를 안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김혜수가 아니라 누구로 할까요? 김민주 권 권은비로 할게요. 권은비로 하고 이것도 3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저장. 하면 인제 다른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비밀번호를 첫 비밀번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거나 혹은 저한테 관리자에게 여기 1대1 사용법으로 1대1로 우리 제가 등록한 권은비 선생님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주세요 하면 이제 비밀번호 초기화를 제가 해 드려요. 초기화를 관리자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이 선생님 등록하는 이 원장님 관리자로 넘기다니까 비밀번호를 서로가 찾아내기 힘들 것 같아서 그건 관리자 모드로 바꿔 놨는데 우선 기존의 선생님을 이렇게 이직한 선생님을 수정을 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찰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반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기존의 선생님이 계속 이어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서도 '나는 새로 부임한 선생님인데 기존에 알 걸 씁니다.'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디는 원장님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지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는요 막 3 년째 쓰는 원장님은 어떻게 저보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이메일을 등록하냐면 원장님 이메일 있잖아요. 원장님 이메일. 원장님이 만약에 어린이집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이집 이름. 그죠? 어린이집 이름. 우리, 우리 아이, 뭐 아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하더라고 1 번. 어떤 선생님 1 번, 2 번, 3번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모든 번호를 1, 2, 3, 4 나누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건 이메일을 뭐 연동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모든 선생님 보면 이 이메일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라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는 선생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교체되거나 할 때 비밀번호 그대로 쓸 수 있게 그래서 1, 2, 3, 4 뭐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선생님 수정 우리 선생님을 처음 쓴다면 선생님 등록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원생 관리 들어가서 우리 반 아이들을 등록해야 돼요. 저는 7 명의 아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원생 등록 들어가서 우리 반 아이 어린이집 이름을 등록하고 영아, 유아 인제 체크하고 이름, 반명 요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원생 등록 같은 경우도 제가 공지사항에 "이거 보시고 하세요."고 되어 있는데 요 정도 체크 잘하시면 되고요. 주소, 보호자 성함, 입소일자는요. 요 자료가 나중에 원화 카드로 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원화 카드 따로 요즘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페이지 캡처해도 원화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에서 굳이 원화 카드 만들고 요즘 막 수기로 적는 책도 하던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요즘 생각하거든요. 그냥 원화 카드 잘 적어서 그래서 어린이집 이름하고 다 나오니까 요 페이지를 잘 캡처해서 PDF 파일로 잘 저장하면 원화 카드가 되죠, 사진까지 들어가면서. 원화 카드로 쓰시거나 그러라고 한 거여서 주소나 보호자 성함 이거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원은 "원화 카드로 쓴다."라고 하면 이걸 자세히 기록해서 캡처해서 원화로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 용으로만 원생을 등록할 거다면 요것만 등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임의로 김아빠, 김엄마 이름 모르니까 엄마 이름 모르니까 000 요 정도 공백 없게 넣고 이렇게 메모할 것 같고 선생님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화 등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결제한 거 볼게요. 저는 기관 20 으로 결제했죠. 기관 20. 그럼 20 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원화 등록을 20명 이상은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에 내가 가입할 때 20 명이다. 30 명이다. 지금 우리는 정원은 30 인데 지금은 20 명밖에 없어 하면 정원에 맞추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맞출 수 있을까?'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쪼끔 연락하셔서 쪼끔 더 포인트를 좀 얻어서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정원에 맞추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이 등록이 안 되니깐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만족도가 높아서 진짜 원화 모집 잘 되는 기관 몇 개가 있어요. 저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선생님의 역량은 올라가지만 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늘어났는데, 원장님은 지금까지 원화 35명 정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20명 밖에 넘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20으로 쓰고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30명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아 그냥 20명, 지금까지 20명 넘은 게 없다." 했는데 넘은 거예요. 아이들이 넘은 거예요. 2 학기쯤에 계속 원화 문의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20 명에서 30 명으로 초기화가 돼요, 이 계정이 바뀌면. 그래서 이 원장님은 또 하나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자료 또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 번거로우신 거죠. 어떤 선생님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관 회원은 한 가지를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 거의 제가 개발한 지 3년 됐는데 3 년째도 계속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편리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자료 출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1년 쓰실 거 아니고 계속 쓰실 거면 넉넉하게 정원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생 등록을 하게 되면, 원생 등록하면 원생 나중에 삭제해도 삭제 자료 다 남아 있어요.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 통계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쓰는 게 관찰일지야. 선생님들이 매달 쓰는 게 관찰일지고, 발달일지, 언어일지 있죠. 이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뭐냐면, 발달일지 등록 들어가서 한번 해 볼게요. 자, 4 개월에서 이 아이를 영아로 등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4 개월에서 36 개월 영아 발달 검사 도구예요.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검사 도구를 하나씩 넣어 놨어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똑같이 쓰는 검사 도구를 여기 넣어 놓은 거야. 왜 우리 원에 보면 약간 경계성 아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관찰일지 적는 걸로 부모님 상담할 때 이 아이의 증거 자료로 내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은 그래서 뭐 괜찮아지겠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사용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도구를 저희도 어머니 사용하는데요. 이 아이를 체크해 보니까 보통의 또래 아이들은 대근육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보통 이거 똑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체크하면 딱 하나의 페이퍼로 나와요. 한 종으로 딱 정리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걸 해 보고 12 개월, 13 개월, 22 개월에서 23 개월 딱 1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자로. 이건 매달 하는 거 아닙니다. 발달 검사는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1 년에 한 번.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언어하고 발달이 제일 중요하죠. 신체 발달을 해 보고 부모님한테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쪼끔 제가 염려가 돼요. 혹시 어머니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시면 이 부분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겠어요? 하면 어머님들이 정말 체크도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언어 지도가 좀 필요한 아이들은 영유아 건강검진은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지를 선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장애 선별 도구거든요. 정말 빨리 장애를 빨리 파악해서 이 아이들이 빨리 지원해 주게 하는 장애 선별 도구에서 상위 1-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 미달되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임의로 되게 긍정적으로 체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 정확히 좀 찝어 주시면 저는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말하기가 힘들죠. "우리 선생님 우리 안 좋아하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신력 있는 검사 도구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영유아 건강검진 가셔서 이 부분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요, 부모님들이 상의했더니 그러네요." 하고 그 영유아 건강검진 도구에 뭐라고 하냐면 "추적 관찰 요함."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얼마나 다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 하시는 거지 1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도 이걸 매달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발달일지 언어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영유아 건강검진 도구는 똑같은 거예요. 영유아 건강검진도 6 개, 5개 영역을 관찰한 건데 거기에 있는 거는 관찰지에 다 내용이 있고요. 그냥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공신력 있는 좀 1 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라고. 이거 부모님 상담할 때 한다든지 선생님이 이 아이 돌 때, 두 돌 때, 석 돌 때, 넋 돌 때 유아반이면 유아반께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구나. 다른 애들은 보니까 이걸 다 하는데 얘는 안 되게 되어 있네.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1 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자, 관찰일지 들어갑니다. 자, 관찰일지 들어가면요, 저는 86개 적었어요. 맨날 강의하고 뭐 하고 하다가 86 개를 적었어요. 여기 보면 담임 교사 이름이 원장님은 다 보일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으로 다 있을 거고요. 이게 관찰이지 원장님이 왜 좋으냐면 원장님이 지금 사용하는 원장님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 관리, 원생 관리 들어가도요. 여기 보면 담임 선생님 교사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원에 있는 원생 다 있고 관찰일지도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반에 있는 선생님 이름 다 있을 거예요. 관리가 돼요, 관리. 그리고 원장님이 딱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 할 거 잘 적었나 못 적었나 쭉 볼 수 있어요. 보고 우리 선생님 총평을 잘 적었나 못 적었나, 아 이 부분 좀 안 되네 하면 다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장하고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선생님 자료 갖고 오세요." 하지 않아도 관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좀 메꿔 줘야 되겠다." 혹은 "이 부분 이렇게 적으라고 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관찰일지 저는 요만큼 적었는데요. 맨 처음에 입장하시면 없을 거예요. 혹은 오늘 오신 선생님 중에 교사가 바뀌어서 교체되어서 신입 교사 선생님 "나는 이번에 처음 반을 맡았다." 하는 선생님이 이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교사가 변경돼서 들어온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적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적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땐 여기 관찰일지 등록을 누르면 관찰일지 등록을 누르면 여기에 내가 등록한 아이를 검색해야 돼요. 검색. 자 그런데 나는 김미주라고 적었는데 어떤 선생님은요 등록할 때 이렇게 김미주 띄어서 원화 카드를 등록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똑같이 적어야 돼요.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 아이 반, 담임 선생님, 개월수 이런 게 카운팅이 되어 있어요. 작성으로는 딱 9 월로 맞춰져 있죠, 9 월. '아 나 8월 거 못 적었어.' 8월 가시면 됩니다. 24년 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영역, 탐구 영역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첫 달은요. 맨 처음에 등록한 선생님은요. 이걸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매년 3 월은 모든 선생님이 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더라도 맨 첫 달은 처음부터 체크하라고 해 주세요라고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이 아이가 0 세, 0 세, 1세 수준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쭉 읽어 보고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6 개월이다 면 0세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3-4 개월이면 진짜 0세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세 수준인데요. 1세 아이인데 0 1세 수준이 안 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표준교육 과정에 있는 범주 그대로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 0 1세 수준의 이 아이들은요. 지금 0 1 세라면은 우리가 거의 돌, 전후 이렇게 되겠죠. 그 아이들은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 이 닦기 하면서 기분 좋게 씻는다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그전에는 그냥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손에 묻는 게 싫고 손을 씻으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를 알 때예요. 그다음에 1 세는요.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씻을 거야." 근데 마무리는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 2세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 도움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반 아이가 2 세인데 혹은 만 3 세인데도 아직도 마무리를 내가 도와준다면 이 아이는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요.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선생님이 계속 대행해 주면 이 아이는 만 3세 되고 만 4세 된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애가 아니라 1세 애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때 보면 0 1세 이순위가 '우리 애는 아직도 0 세밖에 안 돼.'가 아니라 '1 세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아이는 이걸 못하네. 그럼 나는 지도를 해야 되겠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매달 이렇게 보면서 첫 달 체크하는 거고요. 쭉쭉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합니다. 9월 거를 이게 누락되는 것도 가끔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 보고 이 아이가 어떤 건지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쭉쭉 저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선생님은요. 이거 체크할 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선생님이 있어요. 저도 인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선생님이 코칭을 해줄 때도 있는데 보면 아 우리 반에 얘는 요거 할 수 있어요. 아 얘는 이거 안 돼요. 그 금방금방 체크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하는데 한참 걸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얘가 이걸 했던가?
얘가 이거 할 수 있나?' 그 시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 한참 있는 선생님은 진짜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선생님이에요. 나는 이 아이들을 지금 3 월부터 거의 6 개월 이상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아이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행동을 시켜 보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자 이렇게 쭉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쭉 체크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5개 범주로 다 안에 내용도 다 수정을 해 놨어요.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은 표준보육과정 범주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마다 똑같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마다 이 수준이 다 달라요. 우리 반 아이마다 다 수준이 다를 거예요. 어떤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영세 수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영세 수준이 어떤 한 항목에는 있을 거예요. 체크할 게 몇 가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순서에 맞게 아이들의 발달 순서에 맞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배부된다면 '아 지금 이 아이는 이걸 할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져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사진까지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건 뭐냐면요. 핸드폰에서 그냥 사이트 접속이 어플 아니거든요. 저는 어플하면 어플에 에러가 정말 많이 나서 어플은 용량이면 그래서 에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사이트로 개발을 한 거여서 핸드폰으로 사이트 구글 들어가든 다음 들어가든 네이버도 똑같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얼마든지 여기서 찾아서 등록 누르고 내가 뭐 아무거나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 사진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9월 걸 적었죠. 지금 "나는 오늘 처음 적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9월 걸 적었잖아요. 그럼 9 월에 선생님이 여기에 챗GPT를 넣어 놨거든요 9 월에.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요 총평에 뭐 적냐면 위에 이미 웬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9 월이 되자 등원하며 울기 시작함, 울기 시작함. 그다음에 친구들과 자주 다툼.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하냐면 뭐 또 밥 먹을 때 야채를 바닥에 흘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또 얘 잘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어 친구들과 레고 놀이를 블록 만듦. 자 이렇게 만약에 적었어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좀 적으라고 해요. 자 이거를 챗GPT를 제가 넣어 놨잖아요. 그럼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챗GPT 눌러요. 그럼 창이 하나 열려요. 여기에 이걸 넣어요. 여기 넣고 엔터 쳐 가지고요. 위에 내용은 9월 만 탐세 만 1세 이의 관찰 일지인데 서술식으로 간단하게 문맥을 맞춰 줘.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9 월이 되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요 정도 내 나의 내용인 거죠. 그럼 여기에 다시 넣고 붙이기. 선생님 그냥 메모만 했는데 대자 울며 아쉬움을 표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자기 주장에 다투겠다. 아 맞아. 이 내용 적으려고 했는데 다 잘 적었네. 괜찮아. 저장. 9월 거 인제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했어요. 그럼 김희주 아이의 9월 거 인제 저장이 됐어요. 자 수정에 들어가면 내가 사진 못했던 거 다시 등록하고 있어 9월 거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야. 수정. 그다음에 출력은요. 출력은 이제 표지 하나 정도 고르고 9 월의 관찰지 적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사진이 빠져서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요렇게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빠져서 위로 당겨져 있지만 여기 보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고 탐구 과정 뭐 하고 뭐 하고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고 선생님이 작성한 관찰기록 총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선생님이 작성하는 관찰 일지예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작성할 때는요. 관찰 일지 등록 들어가서 첫째 달을 쫙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나는 이미 교사 교체로 들어와서 이미 그전에 관찰 일지가 있어야 하는 선생님은요. 이런 번거로움은 없어요. 왜? 발달 변화가 드러나게 적으려면요. 저번 달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9 월에 적은 거 제가 좀 전에 9월 거 적었죠. 9 월에 적은 거를 복사하셔야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대로 복사하고 이걸 10월로 바꿀 거예요. 10월. 10월로 바꾸고 쭉 읽어 보시고 이 아이의 변화가 있는 걸 적을 거예요. 쭉 읽어 보시고 이 아이의 변화가 쪼끔 있었던 거. 변화가 없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한 달 사이 아이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쭉 읽어 보시고 '아 이거는 요즘 좀 이렇게 하더라.' 변화가 있는 거, 변화가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쭉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아까처럼 이제 야채, 오감놀이를 했더니 버섯을 먹음. 엄마가 동생이 임신해서 등원하기, 등원 거부. 이렇게 조금 다시 챗GPT 넣고 "나 이거 몇 세 아이인데 쪼끔 문맥에 맞춰서 좀 간단하게 서술해 줘." 하면 또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월, 10 월이 되는 거야. 나는 이번에 새로 부임을 받았는데 기존에 선생님들이 쓰는 게 있다면 그걸 복사해서 월을 바꾸고 이 아이의 변화를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 달은 또 복사해서 그대로 앞에 달이 그대로 불러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선생님이 그 달에 체크한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쭉 변화되는 거 체크하고 총평 체크하고 저장하면 이 10월 관찰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하냐면 제가 관찰일지 왜 하냐고 했죠? 관찰일지 왜 하냐면요.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들의 누적된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는 어디서 보냐 여기 통계 그래프에서 보면 돼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왜? 또 1 학기 총평 다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달, 매달 적었잖아요. 매달, 매달 적었던 자료가 데이터가 다 남아 있어요.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 아까 김희주 아이 통계 들어가서 25년 3 월부터 25년 3 월부터 7월 것까지 요렇게 하면 얘 변화가 이렇게 나와요. 3, 4, 5월 것까지 제가 적었나 봐요. 근데 그동안 적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요. 간단하게 있으면 이것도 다시 드래그해서 3, 4, 5월 역순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드래그해서 챗GPT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작성한 건 3 월부터 몇 월까지의 관찰인데 변화가 좀 드러나게 좀 정리 좀 해 줘. 그리고 몇 줄로 정리해 줘라고 얘가 정리를 다 해 줘요. 이렇게 관찰기로 들어가서 그럼 다시 여기에 복사 붙이기 넣고 아이들 사진 있고 이걸 출력하면 자 이게 평가지에서도 충족이 되는 아이들의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 이게 부모님한테 나가는 생활 기록부인 거야. 전 3 개월만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반 아이 이름, 발달 변화 몇 개월, 이게 3 개월이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요거를 뭐 4월 거 두 달치만 했다면 4월 것도 두 달 거 나오고 여러 개 나와요. 여기서 뭐 신체 운동 건강만 보고 싶다면 이것만 누르면 신체 운동, 다른 것만 누르면 예술영역만 보고 싶다면 예술영역만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그 뭐죠? 태블릿 펴 놓고 "어머니 이 아이가요 몇 개월 동안요 예술 영역은 이랬고요. 자연 탐구는 요랬고요." 막 설명해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이랬고요. 신체운동 이랬고요." 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동안 몇 월 달에 선생님 말 잘한다고 하더니 의사소통이 이때부터 좋아졌군요." 하는 것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영역별 발달 기록을 정량적으로 좀 분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체크하는 그 항목에 다 데이터 값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이 더 두드러진 시기 '몇 월 달에 얘가 이렇게 성장했지?' 라는 거를 파악하는 게 우린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장했지? 제가 잘 가르쳤거든요.'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선생님이 충족할 수 있는 1 학기 총평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존의 선생님들이 쓰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결과물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제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총평 쓸 때요. 아까 제가 챗GPT 있는 내용을 하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 이런 내용 쓰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절대 쓰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난히 떼를 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임. 이런 내용은 총평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 절대 쓰지 마세요. 총평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아까처럼 제가 썼듯이 특징을 몇 개 하고 이거를 서술형으로 바꾸자면 그렇게 좀 서술해서 나에 맞는 내용을 하는 거지. 그냥 챗GPT에 넣고 몇 센데 블록놀이 한 거 적어 줘. 이렇게 하면 이 아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메모, 메모, 메모 했는데 그걸 챗GPT 넣고 선생님이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고 나서 "이거 내가 지금 몇 세 아이 8월 관찰일지 적은 건데 이런 행동을 보이네. 한 3줄 정도 서술형으로 좀 문맥에 맞춰서 적어 줘." 이렇게 딱 적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드러나요. 처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굉장히 수기로 잘 적은 케이스예요. 선생님이 적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짜증을 많이 냄, 편식이 심함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해서 내가 무엇을 지도했는지, 짜증이 낸다는 거는 어떤 시기에 어떤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지 적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밥 먹는 거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예 발달변화를 볼 수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먹기 싫어해서 내가 무엇을 지도했는지 그런 내용들 적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것 좀 자랑 좀 할게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사용하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자랑했죠.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적는 내용이 길어진다고. 근데 이렇게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것 좀 자랑해도 돼요?"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적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매달 적으면서 관찰집 공부를 한 거야. 선생님 원장님 있잖아요 인제 그리고 원장님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았어요. "원장님 이렇게 적는 게 맞을까요? 제가 제대로 아이를 관찰하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 보고 이 선생님이 갈수록 매달 매달 자신한테 좀 피드백 받고 매달 매달 꼼꼼해하는 게 느껴지면서 저한테도 인제 진짜 이 선생님 잘 적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적는 거 같고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요 매달 매달 관찰지 꼼꼼히 적으면서 피드백 받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잘 적는데 잘 적는 건 맞는데" 너무 잘 적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거 진짜 공유해도 되나요?" 그래서 해서 봤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를 개발한 이유는요. 선생님의 업무를 좀 줄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업무를 대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 도구를 쓰면서 선생님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눈이 더 높아지고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기록했으면 좋겠고 기록 결과물이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서 전문성이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개발을 한 거지 이걸 대신 임의로 막 체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복사 붙이기 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앉아서 6 개월치를 뚝딱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려고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 선생님이 성장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잘 정한지. 새로운 환경이나 사물이야 갈등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애착 이불을 찾거나 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보였음. 이는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스스로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정서 발달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돼. 이러한 모습은 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달 단계로 볼 수 있음. 식사 시간에 특정 음식, 특히 야채에 대한 선호자가 나와서 "야채 먹기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먹기를 막 그러니까 편식이 늘었음이 아니게 하는 거죠. 먹기에 망설임이 관찰되었고 불편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며 식사 참여를 주저하는 장면도 있지만 교사가 친구들의 긍정적인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또 보면 블로그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든 "이건 바퀴야. 이건 문이에요." 요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친구회에서도 그냥 보고 있잖아 나도 구체적으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관찰지는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이 아이의 강점과 특징과 고유성을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아이는 어떻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는지, 기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풍부해질 거 기대되고 그다음에는 색과 형태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초록색이 돼요. 관찰력이 있고 수학력, 능력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도 잘 적으면서 그걸 풀어서 다양한 영역별로 잘 적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적으라는 거 아닌데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기관은 지금 거의 2 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선생님이 그렇진 않지만 이 선생님이 노력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관찰을 잘하고 기록을 잘하는 선생님이고 싶어."라고 해서 인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잘 적어서 제가 "아 요거 한번 공유해 봐도 될까요?" 해서 괜찮다고. 선생님도 저 정말 잘 적었다고 되게 만족스러워하셔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이 아이의 특징을 적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게 어떻게 싫어졌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웠는지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한 달 동안 이 아이의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예요. 그걸 적을 좀 노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대화도 있지만 그 대화가 단순히 "이건 뭐야? 이건 이렇게 말했네.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네."가 아니라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러는 건지 아주 잘 적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여러분들이 관찰지 뭘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오신 선생님도 있고 또 신입 선생님이 혹은
난 전에 원장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안내를 드렸 줬는데 들으니까 잘 몰라서 한 번 더 들어야지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원장님이 '아 우리 선생님들 적는데 진짜 잘 적고 있나.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궁금해서 오신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자 관찰 일지는요. 우선 정확한 관찰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이요. 표준 보육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표준 보육 과정에는요. 보면 교육 과정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 수준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담아내져 있어서 그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건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령에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지도하는 것과 그냥 '어 얘는 뭘 잘하네, 잘하네.'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기준점을 알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계속 가르쳐야지 '왜 안 되지? 쟤는 왜 저 모양이지?'가 아니라 '이 연령에 이거 하는 게 맞아.' 혹은 '아 이 연령에 원래 이게 안 되는구나.' 알고 지도한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준교육과정 틀을 가지고 항상 머리에 딸딸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안 되니까 매달, 매달 이렇게 체크하면서 반영을 하시고 디지털 윤리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챗GPT 써 가지고 어디든 어디든 챗봇이 나와 있어서 관찰지 쓰라는데 또 우리 아이 내용 아니잖아요. 그건 외부 사람이 보고 "이거 이 아이 내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윤리는 뭐냐면 내가 교사로서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이 아이의 내용인지 아까처럼 제가 키포인트 잡아서 있죠. 얘는 3 월부터 9 월에 등원하더니 잘 울기 시작했고 동생이 되더니 동생이 생기더니 엄마하고 떼를 많이 부리고 이런 걸 조금 문맥을 바꾸는 건 이 아이 내용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도 없지만 그냥 이 아이가 오늘 사진만 넣고 사진 딱 한 장만 넣고 이걸 가지고 관찰지 적어보자면 이 아이의 정말 한 달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윤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윤리라는 거는 외부 사람이 "왜 이랬어요?"라고 타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가 감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그죠? 디지털 윤리를 지키면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 기초고 자료가 되면 상담할 때 만약에 이번에 처음 쓴다면 2 학기 상담해 보세요. 부모님이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구나."라고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관은요 나눠주지도 않는대요. 제가 그래서 "왜 안 드렸어?" 했더니 "아 그냥 나중에 1 학기 배부 자료, 2 학기 배부 자료 나갈 거라고 그 상담한 내용을 이 데이터 어떤 걸 선생님이 하시냐면 원장님들이 어떤 거 하시냐면요. 요 관찰 노트 들어가서요. 봐 드릴게요. 관찰 일지에서 어 만약에 3 월 거였으면 요 내용을 출력해 놓을 거거든요. 요 막 사진까지 들어있는 요 내용을 출력한단 말이에요. 영역별로 마지막에 있는 이 총평은 빼고요. 이거를 프린트하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출력해서 이거 가지고 "어머니 지금 이 아이는요 신체 활동에서 이걸 할 수 있고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소통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막 밑줄 그으면서 막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선생님 이거 이 자료 저 좀 주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1 학기 배부 자료 나갈 겁니다."라고 해서 엄마가 막 사진을 찍어 갖다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상담을 해 주시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맞는구나.'라고 해서 선생님이 진짜 어깨가 뽕이 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한 상담 자료는 제가 봐서는요. 지금 현존에 있는 것 중에 정확한 관찰 기록과 그 내용이 표준 보육 과정이 반영이 되었고 디지털 윤리를 지키고 누적된 기록을 분석해서 변화가 드러나는 뭐 구간 검색을 해서 일로 읽어오는 히스토리를 읽어오는 자료 그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상담하는 자료는 제가 봐서 우리 아이들 뿐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요. 다른 거 보면 누적된 상담 기록이 없어요. 뭐 그때그때 단타로 뭐 관찰일지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록에 발달 변화가 드러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디지털 윤리를 지키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네 상담 자료 이게 적합한가? 다시 보완하고 뭔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좀 더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상담도 잘하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활기록부 형태로. 지금 병설 선생님들이 하는 생활기록부 형태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마 관찰일지가 추구하는 방향일 거예요.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내가 어떠한 문맥으로 잘 적어야 되고 아이들을 잘 관찰하려면 내가 어린이집이나 유보통합이 되어도 이 계통에서 정말 우수한 교사로 살아남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아들 조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법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요. 저는 처음 왔고요. 저는 쓰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하시는 선생님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여기 보면요. 문의하는 글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맨 끝에 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 1대1 문의도 있어요.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 제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도 하셔도 돼요. 전화도 다 하셔도 되고 1대1 문의글 남기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체크하거든요. 밤에 되거나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체크하면 꼭 1대1 문의 남기셔도 되고 전화 문자하셔도 되고 전화는 강의 있으면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고객센터는 제가 다 응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거나 혹은 뭐 회원가입하셔서 오늘 수업 중에 예쁜 선생님들 오신 선생님들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비 오는 금요일 쉬지 않고 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회원가입하시고 "저는 교사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한 달 포인트 넣어 드리니까 한번 써 보세요. 써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부모 상담할 때 괜찮겠다.' 모든 것들은 평가제 충족되고 모든 지도 점검 다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고요. 자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이거였었어요. 그다음에 꾸준히 제가 이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업무 능력이 올라가면 이 업무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할 때 내가 이 업무가 미숙해서 힘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를 잘하면 업무를 좀 즐기면 내가 교사로서 이걸 잘 해내고 즐기면 이 업무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일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 이걸 쉽게 쉽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서 숙달해서 쉬워지는 거지 이걸 제거한다고 '아 나 이거 정말 이 업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걸 제거하면 선생님의 업무 능력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교사로 있다면. 그래서 제가 영세 교육 때 꼭 1 세반, 1 세반도 그 우리 아이들의 있는 데이터 표준교육 과정 데이터로 할 거예요. 그래서 1 세가 왜 단톡방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깨무는 거. 왜 깨무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면 부모님 상담하거나 지도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몰라서 원래 선생님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발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도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얘 왜 깨물까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얘만 유독 왜 그럴까요? 얘는 왜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킬까요? 얘는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교사로서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걔가 왜 그러는지. 관찰해 보고 그다음에 그 발달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가 지도를 했는데 내 지도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질문 보면 '아 이 선생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직까지 이 선생님이 아직 이런 부분 미숙하구나.'가 다 느껴지는데 좋은 질문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법이 괜찮은지 언제쯤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9월 24일 1 시에 이 녹화본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1 시에 1 세반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 사용법을 통해서 사용법도 사용법이지만 그 안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우리 단톡방에서 줌 링크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끝나면 녹화본 항상 유튜브에 올려 드리거든요. 유튜브를 보시면 되면서 공부 좀 쉽게 쉽게 하시지만 일반 회원인데 기간 회원 이거 아니죠. 네 들으세요. 들으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배울 게 많아요.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원장님들은 막 선생님 이런 거 들으라고 하는데 너무 푸시하지 말고 일세반 선생님 이거 들어요. 강약을 좀 조절해서. 왜냐면 듣는 건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 지금 피곤하겠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셔도 되니까 일세반 아이들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하니까 그것도 단톡에 올려 드릴 겁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1 시간 반 정도 안 했네요. 제가 맨날 1 시간을 넘어서 너무너무 미안하긴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